2019 평창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 체스 부문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최준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체스 대국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체스와 바둑, 같은 마인드 스포츠 종목으로서 또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좀 있죠. 네. 체스랑 바둑이 함께 한국에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오늘은 체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체스연맹이 주최 주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도와 평창군이 후원합니다. 참가 종목은 체스, 바둑, 주사, 남산이고요. 대회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였습니다. 네, 체스에 관한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둑에서 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체스에선 뭐라고 부를까요? 돌 대신에 기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포석 단계의 경우는 오프닝, 중반은 그냥 중반 또는 미들 게임이라고 하고 네. 끝내기는 엔드 게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바둑에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체스에서 사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뭐 중반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네, 비슷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총 5판의 대국 준비해드렸는데요. 이 승부처에서부터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한국의 권세현 선수 대국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권세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한국 체스를 대표하는 유망주고요. 네. 98년생으로서 지난 2차례 세계 체스 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대국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대회 약 1,700여 명이 참가하면서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합니다. 대회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19 통일염원 평창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2013년부터 마인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올해 7회째를 맞았는데요. 오늘 이 대회가 세계 시민으로 발돋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교류와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기간 내내 태권도 시범단,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 비보이 공연단이 관중을 사로잡았고 세계체스연맹 부회장이자 전 세계 체스 챔피언 나이젤 숏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7개국 총 3,000여 명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해 바둑, 체스, 주산 암산의 세 종목에서 지혜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체스는 스위스 리그 6라운드 피셔 방식으로, 바둑은 전국부와 강원 지역 및 방과후 바둑으로 나뉘어 치러졌습니다. 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주산 암산 대결은 5교시로 나뉘어 치러졌는데요. 청소년 모두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며 그동안 갈고 닦아온 지성을 뽐냈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캐리커처, 네일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세계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과도한 대결 경쟁에서 벗어나 문화와 지혜 공유에 초점을 맞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뇌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9 통일염원 평창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는 3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네, 첫 번째 대국입니다. 한국의 권세현 선수와 키르기스스탄의 우스페코바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우스페코바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가요? 네, 우즈베코바 선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망주와 유망주의 대결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국 승부처 장면인데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방금 전에 흑이 구석으로 킹 H 에이스라는 수를 둔 모습인데요. 네. 이 포지션에서 실전 기보를 보기 전에 잠깐 형세 판단을 좀 해보면은 여기 있는 나이트가 상대 흑폰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초기지 나이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초기지 나이트는
상대 진영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여러 곳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 기물들의 움직임이 많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 나이트는 기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 킹사이드에 룩이 있어서 흑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흑은 이 절반 열린 파일, A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를 룩이 통제하고 있어서 이 폰을 백이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폰을 잡으며 들어와서 백의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의 여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킹사이드와 퀸사이드 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체스판에서 이 오른쪽 절반, 이곳을 우리가 흔히 킹사이드라고 부르고요. 네. 이 왼쪽 절반을 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전에서는 이 모양에서 퀸 G4라는 수를 두었는데요. 네. 이 수를 두자마자 흑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폰을 잡으면서 반격의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룩을 먼저 H 파일로 보내서 네.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했더라면은 아마도 흑은 이 폰을 한 칸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나이트로 폰을 잡는다면은 강력한 공격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폰을 밀지 않고요. 만약에 퀸이 방어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나이트가 이번에는 퀸 사이드로 뛰어들어가서 룩 두 개를 포크하게 됩니다. 아, 포크가 무슨 뜻일까요? 포크라는 것은 하나의 기물이 동시에 두 개를 공격한다는 뜻으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이중 공격이 되겠습니다. 바둑에서는 양단수라는 개념과 좀 비슷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퀸이 바로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얀색 퀸이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흑은 먼저 폰을 한 칸 밀어서 방어를 해야 되고요. 이때 나이트가 이 폰을 잡으면은 희생이 됩니다. 이 희생은 받아줄 경우에 비숍이 폰을 잡고 네. 이제 이 노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흑킹이 피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비숍이 잡고 나서 이 비숍이 요 폰을 잡으면은 죄송합니다. 이 비숍을 잡으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킹이 미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룩이 다시 와서 공격을 하고요. 킹이 다시 도망을 칠 때 비숍이 비숍을 잡고 룩이 비숍을 되잡으면은 다시 룩이 와서 체크. 네. 킹이 도망을 칠 때 퀸이 H5로 들어와서 지금 보이시는 요 칸, 이 빈 칸으로 블랙 킹이 도망을 칠 수 있잖아요. 네. 이 칸을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룩이 다시 여기로 왔을 때 체크메이트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네. 퀸이 와서 지켜줘야 됩니다. 어. 또 한 가지, 퀸이 여기 들어와서 체크하는 것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정색 퀸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요. 네. 그때 룩이 G3로 와서 공격을 하면은 핀에 걸리기 때문에 승부가 한 번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또 핀은 어떤 뜻일까요? 네, 체스에서는 자신의 킹을 스스로 체크 상태에 빠뜨리는 수는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반칙이기 때문에 룩이 이렇게 와서 퀸을 공격하면은 퀸이 도망을 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전술용어로 핀이라고 일컫습니다. 퀸이 룩을 지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퀸이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퀸은 다음 수에 흑이 무엇을 두든 간에 룩과 교환이 되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퀸과 룩 교환을 하면 왜 손해가 될까요? 네, 체스에서는 기물에 각각 점수들이 있는데요. 이 룩의 경우는 5점.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퀸의 경우는 9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점과 9점을 교환을 하면은 백이 4점 이득을 보고 흑이 4점을 손해본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같은 기물 하나 교환이더라도 손해 차이가 크군요. 그렇습니다. 네. 참, 여기서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면은요. 실전에서는 룩을 이동하지 않고 퀸을 먼저 이동시켜서 지금 당장 체크메이트 위협은 없지 않습니까? 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숍이 지키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흑도 마음 놓고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여기서 나이트 희생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잡지만 않으면 그만이겠죠. 네. 잡을 경우에는 한 수 체크메이트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 여기서 잡으면은요. 네. 이번에는 나이트와 폰이 교환이 됐는데요. 네. 퀸과 룩의 길이 열리면서 퀸이 룩의 도움을 받고 네, G8까지 와서 체크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양에서는 지금 요 칸, 체크메이트 할 수 있는 요 칸을 퀸이 와서 지켜주면 그만입니다. 네. 아까 전하고는 다르죠? 네. 아까 전에 중앙에 있을 때는 함부로 못 갔었는데 지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다시 도망을 쳐야 되고 네. 방금 보여주신 참고도에서는 나이트가 폰이 나이트를 잡으면 또 3점과 1점의 교환이 되는데 퀸이 바로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나이트 없습니다. 희생을 강요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퀸이 와서 다시 포지션을 지켰고요. 네. 자, 그러자 나이트가 다시 도망갔습니다. 자, 이 폰을 미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 G5를 열면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것을 교환을 안 해주고 폰을 밀면 그만이겠죠. 네, 이 이후에 이제 폰을 또 하나 밀어서 G5를 어떻게든 열면서 공격을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전술적인 운영보다는 지금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숍이 E3 등으로 가서 이런 칸들, 중앙 칸들을 더 많이 컨트롤하는 이런 포지셔널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자, 포지셔널 플레이는 어떤 뜻일까요? 네, 포지셔널 플레이라는 것은 상대 기물의 전술적인 가능성을 거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공간을 지배하기 위한 공간 지향적 대국 운영을 일컫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후에 좀 더 수순을 살펴볼까요? 네. 네, 본 기보에서는 H4를 밀었고요. 네. 그러니까 룩이 마지막 랭크까지 들어와서 공격을 더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 아까 전에 이 비숍이 이 위로 올라갔더라면은 다시 말해서 비숍을 중앙화시켰더라면은 지금 이 룩이 함부로 내려올 수 없었겠죠. 룩이 지금 밑에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랭크의 약점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실전 기보에서는 H4를 하니까 룩이 마지막 랭크로 침투를 하게 됐고요.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룩을 교환하게 됐는데 이렇게 계속 기물을 교환하면 할수록 공격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제 폰까지 잡히게 됐는데요. 네. 조금 더 진행을 보면은요. 네, 이제 퀸이 교환이 되면은 체스에서는 거의 끝내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모양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흑은 폰이 5개가 있는 반면에 백은 폰이 4개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기물들은 동일하죠. 결국 백의 공격이 실패로 들어간 모양이고요. 좀 더 그 공간 지향적인 대국 운영을 했었더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대국은 우스페코바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권세현 선수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기가 조금 아쉬웠네요. 네, 다음 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국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펠릭스 선수와 미국의 조엘 플루트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번엔 외국 선수들의 만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펠릭스 선수는 베네수엘라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내셔널 챔피언을 했었던 선수고요. 조엘 플루트 선수는 미국 선수이지만 한국 대한체스연맹에 소속돼 있는 선수이며 비록 레이팅은 낮지만 최근에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네, 관록과 패기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백이 22번째 수로 나이트가 F4로 온 상황인데요. 네. 물론 퀸이 요 나이트를 공짜로 취할 수 있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모양에서는 이 C4에 있는 나이트가 E3로 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도 룩과 퀸이 걸려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양에서 아마도 백의 최선의 수는요. 이 구석에 있는 룩을 중앙으로 발전시켜서 이 나이트에 핀을 걸고
이 나이트에 핀을 걸고 바로 포크를 할 수 없게끔 방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또 포크와 핀이 동시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흑도 여기서는 계속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이 퀸 사이드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기물들을 빨리 중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나이트 D7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 나이트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폰을 올려서 지켜야 되고요. 네. 이때 나이트가 와서 이 앞에 있는 나이트의 핀을 풀어주면은 룩은 이제 이 나이트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안 네. 그러면은 퀸이 잡히니까요. 잡고 나이트가 중앙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전초기지 나이트, 아웃포스트 나이트를 만들면은요. 네. 구석에 있던 룩을 중앙화시켜서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전초기지 나이트, 이 나이트가 또 6번째 랭크에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나이트가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대의 킹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양은 기물의 점수는 같지만 폰의 개수가 약간 다르죠. 네. 흑은 6개의 폰이 있는 반면에 백은 5개의 폰밖에 없어서 이 모양에서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어려운 끝내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었더라면은 플루트 선수가 베네수엘라의 전 챔피언이었던 펠릭스 선수를 이길 수도 있었는데요. 이 모양에서는 아쉽게도 퀸이 나이트를 잡을 때 이 F4에 있는 나이트가 6번째 랭크로 쳐들어가면서 지금 2가지 위협을 하게 되죠. 네. 룩이 F8에 가서 메이트를 시키는 것과 네. 나이트가 퀸을 잡는 것. 네. 이 2가지를 동시에 위협을 하기 때문에 흑이 굉장히 난처한 모양입니다. 퀸이 우측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지킬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실전에서 했고요. 네, 중앙으로 들어와서 퀸도 살리고 메이트도 방어를 했지만 이제 퀸은 룩과 교환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나이트도 취하기 때문에 9점을 주고 8점을 취득을 해서 결국 1점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백에게 퀸 포크가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선 라인으로는 흑킹을 공격을 하고 대각선으로는 나이트를 공격하기 때문에 흑킹이 피할 때 나이트까지 취하게 돼서 이제는 기물 점수에서도 크게 차이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겠죠. 흑의 중요 기물들이 다 시작 포지션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양은 흑이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물 점수로만 형세 판단을 하면 또 이런 단점이 생기는군요. 네, 기물 점수에서는 지금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나죠.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기물의 발전 속도입니다. 기물이 발전이 안 돼 있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실전 기보를 보면은요. 나이트가 발전을 하고 퀸이 와서 요 폰을 공격을 하고요. 네. 이렇게 폰을 밀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흑킹이 들어가고 실전 진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퀸이 다시 오고 나이트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두다가 조금 더 뒀는데요. 네. 이 모양에서 이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네. 자, 여기서 펠릭스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플루트 선수도 운영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운 한 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 포지션을 다시 가보시면은 이 모양에서 체크를 해서 나이트를 중앙화시킨 다음에 체크가 아니라 포크죠.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기물 발전을 하면서 착실하게 대국 운영을 했었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수일기가 조금 아쉬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자, 다음 대국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대국입니다. 한국의 권세현 선수와 몽골의 콩고르슬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콩고르슬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인가요? 네, 2002년생이고 아직 레이팅은 낮지만 최근 성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몽골 연맹에서는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유망주이기도 합니다. 네, 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모양은 백이 22번째 수로 비숍 테이크스 A4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모양에서 흑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킹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캐슬링을 통해서 킹의 안전을 취하고 룩의 발전을 준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킹은 원래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는 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 규칙 캐슬링이라고 해서 네. 킹이 한 번에 룩 있는 쪽으로 두 칸을 움직이고 룩이 반대편으로 점프, 뛰어넘는 수 이런 수를 캐슬링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기물을 두 개를 한 번에 움직였지만 이걸 한 수로 간주하고요. 네, 킹을 중앙에서 비교적 공격을 덜 받는 측면으로 보내고 룩을 중앙에서 공격에 쓸 수 있도록 발전을 하는 매우 중요한 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이렇게- 캐슬링은 네네.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캐슬링의 조건은요. 대국을 시작한 이후에 킹과 룩을 움직인 적이 없고 킹과 룩 사이가 텅 비어 있고 킹이 체크 상태가 아니며 캐슬링을 하는 도중이나 캐슬링한 이후에 체크 상태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언제든지 자신이 둘 차례에 캐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캐슬링을 캐슬링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거군요. 네. 네. 만약에 캐슬링을 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백이 폰을 이렇게 밀고요. 지금은 참고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폰이 만약에 이 폰을 잡으면은 네. 다시 이렇게 되잡으면서 퀸 사이드에 통과폰을 만들어서 이 폰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여전히 유리한 포지션이지만 이 모양은 흑도 충분히 지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승부는 한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전 기보를 보면은요. 네. 비숍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흑은 비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근데 이 비숍은 곧 중앙이 열릴 경우에 비숍 두 개의 힘은 굉장히 세집니다. 비숍 하나의 점수는 비록 3점이지만 이 비숍 페어는 7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열린 공간에서는 비숍의 가치가 나이트보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비숍이 나이트를 잡으면은요. 네.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나이트는 지금 별로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숍이 나이트를 잡으면서 구석에서 운신의 폭이 좁던 나이트가 중앙으로 오면서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백의 수동적인 나이트를 좋게 만드는 이적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좋지가 않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슬링을 했었어야 됩니다. 또 기물의 위치에 따라서 또 점수가 바뀔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실전 기보를 보시면은요. 네. 이제 나이트가 중앙에 있는 비숍을 잡았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스퀘어를 피하기 위해서 폰으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요. 스퀘어가 뭔가요?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기보에서는 백이 일부러 스퀘어를 당하기 위해서 퀸으로 이것을 잡습니다. 흑의 다음 수가 스퀘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비숍, 룩 또는 퀸이 한 방향으로 동일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기물을 동시에 공격할 경우 특히 앞에 있는 기물이 가치가 높고 이 뒤에 있는 기물이 가치가 낮을 경우에 이러한 공격을 스퀘어라고 일컫습니다. 핀과 조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 핀하고 비슷한데요. 정반대입니다. 핀은 앞에 있는 기물의 가치가 낮고 뒤에 있는 기물의 가치가 높습니다. 반면에 스퀘어는 앞에 있는 기물의 가치가 높고 뒤에 있는 기물의 가치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기물을 잡기 위해서 쓰는 전술입니다. 네. 그런데 백이 왜 일부러 스퀘어를 유도를 했을까요? 네, 좀 더 실전 기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퀸은 당연히 비숍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네. 비숍이 룩을 잡을 때 이때 바로 되잡지 않고 중간수로서 퀸이 폰을 잡고 체크를 합니다. 바로 이게 노림수였는데요. 지금 이 킹 사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킹과 룩밖에 없는 반면 이 퀸 사이드 쪽으로 기물들이 좀 집중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나이트를 시간을 벌면서 킹 사이드로 또는 중앙으로 진출을 시키면은 기물이 모자르기 때문에 킹 사이드에 있는 킹을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나이트가 비숍을 잡았을 때 네. 폰으로 되잡지 않고 일부러 퀸으로 잡아준 겁니다. 네, 실전 기보를 좀 더 보겠습니다. 체크 당해서 킹이 피하니까 그제서야 이 비숍을 되잡고요. 네. 이 퀸이 이 열린 파일에서 여러 곳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룩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을 때 퀸이
도망을 치면서 또 체크를 하고 룩이 블로킹을 했을 때 나이트가 폰을 잡으면서 이제는 강력한 공격을 하려고 나이트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백은 네. 룩을 희생당했는데도 백이 유리한 형세인가요? 네, 점수에서는 비록 지금 약간 모자란데요. 네. 백의 이 킹사이드만 보시면은요. 킹사이드의 백의 공격력이 퀸과 나이트니까 9점 더하기 3점, 12점이 되겠고요. 흑은 수비에 쓰이고 있는 기물이 이 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킹사이드만 보시면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모양은 흑이 많이 불리한데요. 더군다나 여기 있는 퀸사이드에 있는 기물들이 한 번에 킹사이드로 와서 이 룩을 지켜주는, 킹을 지켜주는 일이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백이 아주 좋은 모양이고 아마도 이 모양까지는 분명히 봤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실전 기보를 보면은요. 네. 퀸이 이제 반격을 하죠. 이렇게 옆으로 한 칸 가는 이유는요.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는 거고요. 물론 나이트가 지키고 있습니다만 나이트가 이런 데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요. 네. 네. 들어와서 이제 대국이 끝나죠. 지금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체크메이트가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퀸이 이렇게 옆으로 한 칸 움직이는 것은 나이트가 진출하지 못하게 간접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백도 계속 공격을 하려면은 퀸의 대각선기를 폰으로 막아야 되겠죠. 네, 이제 킹이 움직일 때 나이트가 와서 룩을 공격하고 네. 이 모양도 퀸이 이 룩을 잡으면은 나이트의 도움에 의해서 체크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룩이 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나이트가 이런 포크를 가해서 킹과 룩을 동시에 공격하죠. 네, 킹이 도망칠 수밖에 없을 때 네. 잡을 때 체크하고 룩을 막을 때 퀸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는 기물의 점수는 다시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퀸이 대각선으로 나이트를 한 번 공격하고요. 반대편 대각선에서는 나이트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퀸 교환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퀸을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끝내기가 되겠죠. 네. 자, 이 폰을 미는 이유는 이 중앙에 있는 폰을 통과폰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흑도 지금은 바로 잡지를 않고 잡으면은 룩이 진출하면서 나이트를 또 크게 공격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요. 네, 흑이 계속 수비를 해야 되겠죠. 나이트가 도망을 칠 때 예를 들어서 룩으로 핀을 걸고 폰을 또 미는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폰을 밀었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없고 네, 사실은 흑이 여기서 딱히 좋은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룩을 움직였는데요. 실전 기보를 조금 더 보면은요. 네. 네, 이 모양에서 흑이 기권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폰의 개수도 차이 나고요. 포지션도 좀 차이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폰의 개수뿐만 아니라 요 폰이 이제 두 칸만 가면은 퀸으로 변신하는데요. 네. 흑킹이 그쪽으로 수비를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폰이 프로모션하는 칸을 지키려고 흑킹이 가면은 네, 여기 한수 체크메이트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양 때문에 체크를 했을 때 오히려 프로모션하는 칸에서 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는 이 폰이 프로모션 하는 것을 흑이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겠죠. 프로모션이 뭔가요? 네, 폰이 마지막 칸으로 가면은 퀸, 룩, 비숍, 나이트 넷 중에 하나로 바뀌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폰이 예를 들어서 9점짜리 퀸으로 변신을 한다면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폰이 끝내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처음에는 백이 그냥 룩을 희생하는 듯 싶었으나 퀸이 킹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다시 룩을 회수를 했고요. 또 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면서 백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대국을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네 번째 대국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대국 한국의 권세현 선수와 키르기스스탄의 탈라이베코프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탈라이베코프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네, 키르기즈스탄에서 지난 두 차례 세계 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선수로서요. 최근에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이 포지션은
흑의 21번째 수까지 두어진 모습인데요. 네. 실전 기보를 보기에 앞서서 이 모양을 잠깐 보면은요. 흑은 가장자리에 이 나이트 2개가 있는데요. 나이트는 측면으로 갈수록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흑의 기물의 위치는 최적화된 모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흑의 전투력의 많은 부분들이 다 퀸사이드로 몰려있기 때문에요. 네. 백이 효율적으로 킹사이드를 공략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 중앙에 폰을 밀었는데요. 네. 흑은 이 폰을 잡으면서 이 퀸이 이렇게 킹사이드로 스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죠. 네. 이렇게 폰을 밀면서 일시적으로 폰을 희생한 거는 이 퀸사이드에 있는 기물들이 쉽게 킹사이드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계속 나이트가 중앙으로 발전하면서 퀸을 공격하면서 시간을 벌었고요. 네. 퀸이 들어갈 때 비숍이 폰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모양에서는 아마도 나이트가 폰을 희생하는 거 이런 수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폰과 나이트의 교환인데요. 네, 만약에 이거를 잡아주면은요, 룩이 비숍의 도움으로 폰을 잡으면서 퀸도 공격하게 되죠. 퀸이 어디론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요. 네. 이때 룩이 폰을 잡으면서 체크하고 킹이 도망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퀸이 올라오면은요, 이제 흑이 어떤 수를 두든 간에 네, 체크메이트가 되겠죠. 물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모양에서 나이트가 폰을 잡으면서 희생을 했을 때요. 흑은 바로 잡지 않고 룩이 또 비숍을 잡으면서 거꾸로 또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면은 그때 퀸이 다시 돌아오고요. 네. 룩이 폰을 잡고 폰이 나이트를 잡고 퀸이 들어오면은 이 모양도 여전히 백이 유리한 모양이긴 하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나이트로 폰을 잡는 이 희생 라인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이 대회가 속기 대회고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복잡한 라인이 아닌 안정적인 라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참고도와 이 실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큰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 포지션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네, 이제 룩이 요 폰을 잡으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겠지만 퀸도 이제 폰을 지키면서 많이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이론적으로는 백이 많이 유리해 보이지만 수일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속기에서는 이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전 기보처럼 나이트를 안전하게 중앙으로 중앙화시키고요. 시간을 벌면서요. 네, 아무래도 속기 대국이다 보니까 이 형세 판단을 기물 점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비숍이 폰을 잡으면서 아까 전에 줬던 폰을 되찾았는데요. 네.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면은 나이트가 G6로 들어가서 포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G6 칸을 지켜주는 더 강화하는 폰 하나 밀기 H5라는 수를 뒀다면은 좀 더 강력했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나이트가 들어갈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트 들어가면은 많이 힘들어지니까 네. 미리 나이트와 룩을 교환하기 위해서 룩을 올려주고 체크하고 잡고 잡으면은 룩이 비숍의 도움을 받고 다시 폰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됐더라면은 여전히 백이 유리하지만 훨씬 더 운영하기가 편하죠. 네, 지금 이 비숍도 공격당하고 있고 이 측면에 있는 나이트들은 아직 중요 전투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실전 선택 비숍이 폰을 잡았던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룩이 중앙화하니까 비숍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지금은 실전 진행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의 위협은 이 칸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서 네. 여기를 한번 찍고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두 수만의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겠죠. 네. 백은 그래서
마지막 랭크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흑은 이 모양에서 아마도 나이트가 들어오고요. 네. 룩이 체크메이트 위협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랭크로 침투를 하면은 그때 룩도 검정색 룩도 같이 침투를 해서 지금 나이트가 지켜주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랭크 메이트는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백이 유리하지만 이렇게 했더라면은 흑이 잘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참고도고요. 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랭크를 지키지 않고 요 폰을 취했는데요. 룩이 들어가고 룩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네. 퀸이 중앙으로 도망을 치니까 이제 룩이 침투하면서 한 수 체크메이트를 노리게 됐죠. 네. 어쩔 수 없이 흑은 이 나이트를 룩과 교환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물 점수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네. 폰을 제외한 기물들만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10점, 13점, 9점, 22점인데요. 네. 여기는 6, 11, 9, 20점. 흑의 기물 점수는 20점, 백은 22점이 돼서 백이 많이 유리한 모양입니다. 실전 기보를 계속 보시면은요. 네. 룩을 두 개를 연결해서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더블 룩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나의 파일을 강력하게 컨트롤했는데 이 수도 좋지만 이 모양에서는 비숍 희생도 있었습니다. 또 희생을 강요하나요? 네, 비숍을 만약에 잡아주면은요. 네. 이제는 퀸이 체크를 하고 킹이 도망을 칠 때 룩으로 체크. 킹이 중앙으로 빠지면 그때 퀸이 백랭크로 들어오면서 체크메이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체크메이트군요. 네. 안 잡아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킹이 이렇게 도망을 치면은요. 여기 있는 폰을 두 칸 밀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핀을 풀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답이 없습니다. 흑킹이 도망을 칠 때 퀸이 침투에 들어오면은 다음에 퀸이 G6로 들어와서 체크메이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참고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비숍이 룩을 발전시키는 수는 실전 기보지만 비숍을 체크로 희생을 했었더라면은 바로 대국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국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룩을 더블 룩으로 만든 순간에 대국이 끝났거든요. 근데 아마도 시간패 또는 기권승으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희생을 강요할 때는 정확한 수일기가 바탕이 돼야겠어요. 네, 제한된 시간에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세현 선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국 승리합니다. 다음 대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대국입니다. 한국의 권세현 선수와 베네수엘라의 펠릭스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두 선수의 소개는 앞서 해드렸고요. 이 판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세현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이 대국을 이기고 이번 보드에서 플루트와 배성우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이 대국에서 배성우 선수가 비기거나 이겼더라면은 권세현 선수가 우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스위스 리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대국도 영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대국 결과가 자신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권세현 선수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대국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포지션은 흑이 캐슬링을 한 이후의 포지션인데요. 네. 실전 기보에서는 나이트가 측면으로 가면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이중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룩을 먼저 중앙화 시켰더라면은 조금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이 룩이 중앙에 있으면은요, 폰을 미는 게 가능하고요. 비숍이 이 폰을 밀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밝은 칸 비숍이 이쪽 대각선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반대편 대각선은 그렇게 위력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룩이 중앙화한 다음에 폰을 미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흑은 폰을 밀지 못하도록 요 E5 칸을 F6를 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참고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참고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룩을 중앙화시키고 네. 흑의 F폰이 한 칸 올라오게 강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기보처럼 나이트가 측면으로 빠졌더라면은 약간 달라집니다. 네, 이제 흑이 실전 기보처럼 중앙폰을 민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네. 비숍이 이중폰을 잡고 이제 중앙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F폰 하나 더 밀면은요. 네. 폰이 폰을 잡고 폰이 대잡을 때 비숍 교환하고 퀸을 잡으면은요. 이 모양은 지금 백이 둘 차례가 되죠. 네. 반면에 실전 기보에서 나이트가 올라온 모양을 보면은요. 네. 이제 흑이 먼저 폰을 밀고 이중폰을 잡고 중앙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F5 폰을 한 번에 두 칸을 밀고요. 아까는 폰이 한 칸만 움직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모양이 이제 실전 기보인데요. 네. 이 모양은 아까 전에 참고도로 보여드린 것과 정확하게 모양은 같지만 그 선수와 후수가 다릅니다. 지금 이 모양은 흑이 둘 차례가 됐죠. 네. 반면에 중앙으로 먼저 룩이 올라오는 수순을 썼으면은 이런 식으로 백이 또 둘 차례가 돼서 네. 중앙에 강력한 흑폰 센터를 이렇게 칠 수 있었습니다. 폰은 원래 한 칸씩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시작 포지션에서는 두 칸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실전 대국을 보시면은요. 네. 그래서 결국엔 백은 중앙 라인을 좀 지켰어야 됐다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수순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갔더라면은 선수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흑이 이 룩을 중앙시킨 이후에 흑이 둘 차례가 돼서 네. 흑이 계속 중앙 작전을 펼치게 되죠. 네. 이 폰을 민 수는 비숍이 나이트한테 핀을 걸겠다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G4 칸을 지키기 위해서 백도 H3를 했고요. 네. 이것은 나이트를 지킨다기보다도 중앙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 비숍이 중앙으로 갔을 때 백이 이제 이렇게 중앙 폰들을 치기 위해서 C5 폰을 두 칸 밀게 됩니다. 이제 한동안 좀 대국을 보면은요. 네. 네, 이 모양에서도 원래 열린 열린 공간에서 비숍이 나이트보다 훨씬 좋지만 이렇게 비숍과 나이트를 기꺼이 교환해주는 이유는 교환한 이후에 킹사이드의 백 폰들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지게 돼서 매우 취약한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폰 구조를 망가뜨린다는 말을 쓰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끝내기에서 이 폰들이 모두 약점이 돼서 백이 이 폰들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폰은 폰과 폰끼리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게 가장 건전한 폰 구조고요. 네. 이렇게 이중폰이 돼 있거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가장 취약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대국은 끝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폰 구조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기꺼이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하는 장면입니다. 네. 네, 이미 흑 나이트가 여기로 와서 이 폰을 공격하는데요.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네. 자, 이제 폰 개수도 같아졌고요. 네. 이제는 포지션 차이인가요? 네, 그런데 포지션은 아직까지도 백이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C 파일에 통과폰이 있어서 이 폰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전히 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디서 승부처가 됐을까요? 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에서는 실전에서 이 폰이 나이트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나이트가 중앙으로 전진하면서 룩 테이크스 G7 체크를 위협을 하게 됐는데 이 수보다는 결과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룩이 내려와서 룩과 룩의 교환을 강요하는 수가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룩이 잡아주면은요. 네. 이제는 검정색 나이트가 도망을 쳐야죠. 네, 이제 나이트가 도망을 칠 때 네. 이 폰을 잡으면은 네, 여기서는 이 나이트를 희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지금 바로 못 잡습니다. 잡으면은 체크메이트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좀 보면은요. 네. 이 흑폰이 이 칸과 이 칸을 동시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룩이 내려오면은 체크메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참고도입니다만 네. 잡았을 때 일단은 룩이 나이트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킹이 도망을 쳐야 되고요. 네. 네, 나이트가 도망을 치면은 이제 룩이 백이 폰을 하나 밀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더라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퀸 사이드에 백이 통과폰이 무려 3개가 있습니다. 네. 흑은 지금 통과폰이 킹 사이드에 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폰의 개수나 통과폰이 전진한 정도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백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됐더라면 아마도 백이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백이 이제 끝 랭크에 도달하게 되면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요. 폰이 끝 랭크에 도달하면은 변신할 수 있죠. 네, 퀸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전 기보에서는 나이트가 도망을 치고 네. 룩이 이걸 잡을 때 이제는 이 체크메이트가 있기 때문에요. 백도 시간을 한번 벌면서 네, G5를 룩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G 파일이라는 말씀은 가장 우측에서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파일 이름이 G 파일입니다. 예, 파일들이 각각 이제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실전에서는 네, 이렇게 룩을 일시적으로 희생한 다음에 네. 나이트 포크를 이용을 해서 룩을 회수를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백은 나이트로 킹을 체크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네. 이 모양에서는 사실은 폰을 그냥 한 칸 밀면서 나이트를 일시적으로 희생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잡을 수가 없겠죠. 네. 만약에 잡아주면은 네, 폰이 올라가서 이제 이 폰이 여기서 프로모션하는 거를 킹이든 나이트든 지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폰을 밀었더라면은 죄송합니다. 흑 나이트가 네, E6 등으로 빠져서 폰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나이트가 폰을 잡으면은 이 모양도 여전히 백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세현 선수가 계속해서 유리했네요. 네, 이 모양은 지금 참고도인데요. 네. 압도적으로 유리한 모습입니다. 폰이 일단 두 개 차이가 나는 데다가 통과 폰이 백의 경우 여기 C 파일과 F 파일에 두 개가 있고요. 네. 흑은 측면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흑이 이 폰을 밀어도 여전히 지금 이거는 백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나이트와 나이트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 폰의 개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 기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 폰과 폰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킹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뒤에서부터 폰을 공격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나이트를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요. 네. 나이트로 나이트를 잡으면은 요 폰이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나이트가 피해야 되고요. 이제 요 폰을 밀 때 이제 흑킹이 이런 식으로 폰과 나이트를 포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백도 지금 요 폰을 밀 수밖에 없고요. 지금 네. 아직 이거 여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잡으면은요. 요 폰 전진해가지고요. 두 폰 다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흑 킹의 위치가 잘못돼 있죠. 네. 이 나이트는 폰 하나밖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다시 이깁니다. 그런데 흑은 또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흑 폰들은 한참 가야 되는데요. 백 폰은 거의 다 왔죠. 네. 그래서 흑킹은 나이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폰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모양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 측면에 있는 통과폰은 킹이 방어를 하고요. 이 반대편 측면에 있는 통과폰은 나이트가 지키게 되는데 그렇게 방어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통과폰들도 흑이 다 지킬 수가 있게 돼서 결국은 무승부가 됩니다. 이미 이 모양은 네, 무승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체스에는 무승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서로 체크메이트를 할 수 없으면은 점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서로의 폰들을 다 해서 무승부가 됐고요. 네. 아쉽게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승의 기회가 생겼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비겨서 권세현 선수는 3위 그리고 펠릭스 선수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대국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대국 펠릭스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권세현 선수 참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웅 내용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세현 선수 다음에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세계로 가는 마인드 스포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